안녕하세요. 유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피값을 투자해서 웹 서버를 임대하고 24시간 동안 동작하는 환경을 구축해 볼게요. 집에 있는 PC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와이프한테 혼날 수도 있고요. 애기가 다가와서 PC를 꺼버릴 수도 있겠네요. 혹은 정전과 같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안전한 투자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신다면 웹 서버를 하나 구매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돼요. 웹 서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가성비의 문제로 VPS라는 종류의 웹 서버를 구매할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임대가 되겠죠. 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SSH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웹 서버를 모니터링하고 코딩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거예요. SSH는 종료하게 되면 서버에서 동작하던 프로그램도 같이 종료가 돼 버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이라는 툴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웹 서버를 임대하는 게 돈이 들어요. 1년 약정했을 때 약 6만 5천 원이고요. 월 5,500원 정도를 투자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노예가 되기 싫다면 월 10,000원 정도, 2배 정도 지불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VPS는 가상의 서버예요. 물리적으로 하나의 PC를 전체 임대한다면 보안이 최상이고 성능도 최대화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용의 문제로 웹 서버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를 잘라서 나눠 팔기 시작했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공간을, B라는 사람은 돈을 더 지불했으니 더 나은 컴퓨팅 성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VPS는 고시원과 유사해요. 비용적인 면에서는 장점이고요. 하나의 방을 빌리면 옆방을 쳐다볼 수 있나요? 안이 어떻게 됐는지는 바라볼 수 없어요. 고시원은 비용을 지불하면 식사를 해결해주고 청소까지 해주죠. 물론 내 방 청소는 아니지만요. VPS 또한 컴퓨터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망가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부품을 교체해 줍니다. 약간의 비용을 추가한다면 들어있던 내용을 백업까지 해주기도 해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 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더 낫겠죠? 지불하는 비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절한 성능도 보장해줘요. 확장성은 VPS의 단점이에요. 내가 1인실을 쓰다가 2인실 혹은 특실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을 때 1인실을 늘려서 주변에 방을 터서 확장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고시원은 이게 어렵죠. VPS도 컴퓨팅 성능을 확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1기가 램을 쓰다가 5기가 램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라면 확장할 수가 없고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저장해 놨던 프로그램들, 파일들을 다 가지고 다시 특실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번거롭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용할지를 초기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처음 VPS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낮은 사용을 사용하셔도 24시간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구글에 VPS 호스팅을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업체들이 표시됩니다. 몇 개 들어가 보셔서 가격과 스펙이 어떤지를 비교해 보세요. 제가 추천해 드릴 서비스는 호스팅거입니다. 호스팅거는 월 5,500원, 1년 기준이고요. 이 가격에 웹 서버를 임대해줘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5,500원보다 비쌀 거예요. 혹은 설치비가 있을 거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코드가 들어있는 링크 하나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링크 두 개를 모두 다 아래쪽에 링크 걸어뒀으니까 원하시는 것 하나 선택하셔서 가입하고 결제하시면 웹 서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저렴한 VPS1을 사용할 겁니다. 이는 1GB의 램과 20GB의 하드디스크를 제공해줘요. 1TB의 대역폭은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약이에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1기가 요금제, 10기가 요금제 선택을 하죠. 1TB는 1000GB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는 충분한 양이에요. 암호화폐를 거래하신다면 어떤 VPS를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전용 IP를 제공해 주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API 키를 발급받을 때 보안상의 문제로 IP 주소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허용되는 IP 주소에서만 API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VPS가 전용 IP를 제공해 주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루트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서버에서 자유롭게 툴을 설치할 수 있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호스팅거가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한국어 패치가 완전하지 않고요. 결제까지 가는 과정이 다소 험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것을 추천드려요.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VPS1이 있고요. 선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보여지는 페이지에서 옵션을 선택하고 회원 가입을 하고 결제 정보를 입력해서 끝낼 수도 있지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회원 가입을 할 때 소셜 계정을 사용할 거예요. 구글 아이디는 하나씩 다 있으실 테니까 구글을 선택해서 진행할게요. 위쪽에 대한 정보는 다시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회원 가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본인의 구글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고요. 로그인을 끝마치게 되면 호스팅거 웹페이지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페이지 상에서는 VPS 호스팅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눌러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누르면 페이지가 뜨지 않고 무한 로딩 되더라고요. 그래도 가성비가 좋으니까 참고 위쪽에 있는 서버 메뉴로 들어가 줄게요. VPS 플랜을 확인해 주시고요. 플래노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구매할 거예요. 스펙을 보면 이게 앞서 봤던 VPS1과 같죠? 1기가 램, 20기가 SSD에 1TB의 밴드위스. 오더 메뉴를 누르면 이제 결제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뜰 거예요. 웹페이지의 번역이 완전하지 않아서 세이브가 구하다라고 표시되네요. 저는 45%를 구해서 1년 약정을 선택했고요. 체크아웃 버튼을 눌러 67,000원을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PPT에서는 65,000원이라고 써놨는데요. 67,000원이네요. 여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지불하기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호스팅거에서 VPS 구매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결제를 하고 났더니 VPS 서버 플랜이 생겼네요. 오른쪽에 셋업 메뉴를 눌러서 마저 진행해 주세요. 서버의 이름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변경 가능하니까 편하게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서버의 위치는 서울과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으로 대여한 서버에
어떤 운영체제를 설치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하시는 게 있다면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20.04 우분투를 설치할게요. 아래쪽에 선택이 반영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비밀번호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되고요. 12글자 이상이어야 됩니다. 악질이죠. 저도 한 번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3, 4번 다시 했어요.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그리고 12글자 이상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컨트롤 패널로 이동할게요. 들어온 채로 조금 기다리면 서버의 상태가 변경됩니다. Executing이라고 표시된다면 서버가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오른쪽에 보이는 IP 주소입니다. IP 주소를 사용해서 SSH 클라이언트로 서버에 접속하기 때문에 IP 주소를 복사해 주세요. 다음으로 SSH 클라이언트를 설치해 볼게요. SSH 클라이언트로 앞서 구매한 VPS에 접속하게 될 겁니다. 구글에서 모바 엑스텀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제공해드린 링크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위쪽에 다운로드 페이지로 들어가서 무료 버전의 모바 엑스텀을 설치해 주세요. 두 개 중에 원하시는 것을 하나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고 설치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설치 과정이 시작됩니다. 설치는 다음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같이 해보진 않을게요. 설치된 모바 엑스텀을 같이 사용해 볼게요. 왼쪽 위에 세션 메뉴를 들어가 주시고요. 왼쪽 위에 SSH를 클릭해 주세요. 어디로 접속할 건지 위치 정보는 호스트 부분에 VPS에서 받던 IP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OK 버튼을 누르면 접속이 시작됩니다. 간단하죠? 로그인할 아이디는 루트라고 넣어 주셔야 되고요. 비밀번호는 앞서 설정했었던 대소문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12글자의 비밀번호입니다. 값을 입력해도 화면에 표시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입력 다 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모바 엑스텀에 비밀번호를 저장하겠니? 물어보는데 선택사항이라서 저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노를 눌렀습니다. 출력되는 메시지 중에 위쪽을 보면 어디로 접속했는지 IP 주소가 표시되고요. 아래쪽에는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웹에서 선택했던 우분투 20.04 버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 명령을 입력한다면 웹 서버에서 코드가 실행될 거예요. 웹 서버를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리눅스 명령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령어를 사용해 볼 겁니다. 윈도우에서는 탐색기를 실행하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리눅스에서는 pwd라는 명령으로 현재 경로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모든 것은 키보드를 이용해서 명령을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됩니다. ls라는 명령은 현재 경로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줘요.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요.
파일을 업로드해 볼게요. 제 윈도우 PC에는 현재 시간을 조회하고 출력하고 5초 쉬고 이를 반복하는 파이썬 파일 하나가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VPS에 업로드해 볼게요. 좌측 패널을 보면 현재 경로가 루트임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아래쪽에 있는 업로드 버튼을 선택했어요. 바탕화면에 run.py가 있었고 이를 선택해주면 잠시 후에 VPS로 웹 서버로 run.py가 전송됩니다. 현재 경로에 run.py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현재 경로에 들어있는 파일 정보를 조회할 때는 ls를 사용한다 그랬죠? run.py라는 파이썬 파일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어요. switch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파이썬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아래 경로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파이썬을 실행할 수도 있고 파이썬의 버전을 확인해 봤더니 유저 빈 파이썬은 2.7 버전임을 알 수 있어요. 파이썬 3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는 유저의 빈의 파이썬 3 안에 들어있네요. 버전을 확인해 봤더니 3.8.5가 설치되어 있고요. 파이썬 3 이렇게 입력한다면 3.8.5 버전의 파이썬이 실행돼요. 종료하고 싶다면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run.py를 실행하고 싶다면 파이썬 3 그리고 run.py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run.py가 실행되고 5초에 한 번씩 현재 시간 정보가 프린트 되겠죠? 프로그램의 실행을 멈추고 싶다면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 돼요. 코드를 수정하고 싶다면 윈도우에서 코드를 변경한 다음 다시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고요. VPS 상에서 즉 리눅스에서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리눅스에서는 VI 한 칸 띄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되고요. run.py run.py를 수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코드가 보이죠? VI라고 불리는 에디터는 처음 실행될 때 명령 모드로 시작돼요. J와 K를 눌러보시면 커서가 위아래로 움직여요. H는 왼쪽이고요. L은 오른쪽이고요. 명령 모드로 실행되기 때문에 J를 누른다고 J가 입력되지 않아요. 편집하기 위해서는 편집 모드로 들어가야 되고 이를 위해서 I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래 인서트라고 표시되죠? 이제는 편집 모드로 바뀌어서 J와 K를 누르면 문자열이 입력됩니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아랫줄로 이동할 수 있고요. 수정을 원하는 곳에서 5를 3으로 지우고 값을 변경했습니다. 편집 모드를 나가기 위해서는
ESC를 눌러주면 돼요. 이제는 명령 모드라서 J와 K를 눌러보면 위아래로 움직이죠. 다시 편집하고 싶다면 I를 누르고요. 값을 입력할 수도 있고 백스페이스바로 지울 수도 있어요. 편집을 끝냈다면 ESC. 다음 저장하고 나가볼게요. 명령 모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콜론. L 옆에 있는 콜론을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명령이 표시됩니다. 이어서 W, Q, Write하고 Quit, 나갈 거다. WQ라고 써주시면 저장하고 종료가 돼서 앞서 봤었던 명령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간단한 코드는 VPS에서 수정하고 다시 실행하면 되겠죠. 이제 3초에 한 번씩 코드가 실행되네요.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창을 종료해 볼게요. 위쪽에 X 버튼을 누를 거고요. 정말 나갈 거냐? 응, 나갈 거야. 선택을 해줬어요. 한번 접속을 하게 되면 모바 엑스텀은 이렇게 이전에 접속했던 정보를 갖고 있어서 클릭하는 것만으로 접속을 시도해요. 앞서서 종료하기 전에 run 파일을 실행했는데 없죠? 이렇게 SSH 클라이언트로 서버에 접속한 다음 연결을 종료하게 되면 기존에 실행되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종료가 돼요. 종료되지 않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특수 명령을 실행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해 볼게요. VPS라는 원격지에 있는 PC를 하나 대여했고요. SSH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IP 주소로 VPS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코드를 실행한 거죠. SSH 클라이언트를 하나 더 열어서 접속하게 되면 독립적인 다른 파이썬 파일을 또 실행시킬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설정의 한계는 SSH 클라이언트를 종료하게 되면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던 프로그램도 같이 종료된다는 거예요. 기껏 비용까지 지불하고 VPS를 구매했는데 내 PC를 그래도 끄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되겠죠? 이를 위해 스크린이라는 툴을 사용합니다. 스크린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세션을 하나 만들고 세션에 이름을 붙여둔 다음에 다시 접속해서 어떤 세션을 불러와라 이렇게 지정해 준다면 기존에 동작하고 있던 자동매매 로직 1을 불러올 수도 있고 자동매매 로직 2를 불러올 수도 있겠죠. 연결이 종료되더라도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크린이라는 툴로 세션을 만들 거예요. 스크린 S 옵션과 함께 세션의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세션을 만든 다음 세션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while문을 동작시키고 나갈 때는 그냥 종료하면 됩니다. 다음번에 다시 들어와서 어떤 세션이 있는지를 조회해보고 나열된 세션 중 접속을 원하는 것에 -R 옵션과 함께 입력해주기만 하면 동작하고 있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서버에 접속해서 스크린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clear라는 명령은 화면을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스크린에 -리스트 옵션을 사용하면 현재 생성된 세션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지금은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네요. 스크린 명령과 -s, 이때 s는 대문자예요. 뒤에는 세션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는 트레이딩 1이라는 이름의 세션을 하나 만들라는 뜻이에요. 대문자로 입력했음에 주의하셔야 돼요. 화면이 깜빡이고 다시 실행됐는데 이제 스크린 리스트로 확인해 볼게요. 트레이딩 1이라는 이름의 세션이 하나 있고 어태치 되었다라는 것은 현재 명령창과 연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파이썬 3.8을 실행해서 run.py를 실행해 볼게요. 3초에 한 번씩 현재 시간이 찍히고 있고요. X 버튼을 눌러서 현재 창을 닫아 볼 거예요. 실전이었다면 자동 매매를 실행하고 2, 3일 있다 중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접속하겠죠. 리스트를 검색했더니 트레이딩 1이라는 세션이 하나 있는데 아직 연결되지 않은 디태치 상태임을 알려줘요. 스크린에 연결을 할 거고 -R 옵션을 사용하고요. 세션의 이름 트레이딩 1을 입력했습니다. 어떤가요? 이전에 실행되고 있던 세션에 연결됐죠. 그동안 열심히 코드가 실행되고 있고요. 위쪽에 출력됐던 결과를 보고 싶어서 화살표 위쪽을 눌렀더니 이상한 문자열이 화면에 찍혀요. 위쪽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여기서도 특수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컨트롤 A를 누르고요. 컨트롤 A, 이어서 ESC를 한번 눌러주세요. 화면이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위쪽으로 키보드를 눌러보면 이제는 이동하죠. 페이지 업, 다운을 눌러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ESC를 누르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위쪽 화살표를 눌러도 이동하지 않겠죠? 이전 메시지를 보고 싶다면 컨트롤 A 그리고 ESC,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이동하고 나오고 싶다면 다시 ESC를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A는 스크린에서 특수 명령을 사용할 때 입력합니다. 컨트롤 A를 누르고요. D를 눌러보세요. 디태치 됐다고 나오죠? 스크린 -리스트 확인해 보시면 디태치 된 상태라고 나오고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고 있음을 뜻해요. 다시 연결하고 싶다면 스크린 -R 트레이딩 1 하나의 세션을 종료하고 싶다면 실행되고 있는 파이썬 코드를 먼저 중단해 주셔야 돼요. 컨트롤 C를 누르면 강제 종료하죠. 이 상태에서 EXIT, exit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세션을 종료하고 세션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스크린에 목록을 조회해 봤더니 이제는 동작하고 있는 세션을 찾을 수 없죠.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VPS에 설치한 우분투는 pip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pip install 명령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를 위해 sudo apt get install python3의 pip 이를 설치하라 라는 명령이고요. 명령을 실행할 때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넣어주고 나면 이제는 모듈이 설치돼서 pip 명령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분투에는 python2와 python3가 설치되어 있어서 pip 명령 또한 pip3 install 모듈 이름 이러한 형태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VPS를 세팅하고 SSH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VPS로 접속한 다음 자동 매매를 실행할 수 있는 스크린이라는 명령을 배워봤습니다.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는 리눅스 환경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리눅스와 조금씩 친해지셔야 돼요.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들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시간 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트레이딩 프로라는 사이트로 질문을 해주시면 그림과 함께, 코드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